예, 모닝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CPI, FMC 앞두고서 전반적으로는 관망 심리가 우세했는데 애플이 급등을 했습니다. AI폰 수요 기대감에 애플이 신고가 경신하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한국 관련된 지표들은 부진했습니다. 한국 지수, 야간 선물 전부 다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우리 증시는 전일 외국인 투자들이 매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매도 쪽으로 돌아섰는데 오늘 일단 이제 금리는 빠졌거든요. 외국인 투자들의 어떤 변화가 또 생기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3대 지수는 엇갈렸습니다. 다우는 뭐 금융주 이런 것들이 빠지면서 하락했지만 S&P 500과 나스닥은 애플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러셀 2000을 보면 되는데 러셀 2000은 0.36%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신중한 가운데 애플과 일부 빅테크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견인을 했고, 그 외 종목군들은 그냥 관망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워낙 애플이 두드러졌습니다. 7% 급등하면서 단숨에 신고가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어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발자 회의 딱 시작되면 첫날 하락하는 징크스가 있다. 어떤 악재 때문에 빠졌다라기보다는 어제 포함해서 최근에 11년 중에서 9년이 그 회의 첫날 주가가 하락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악재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웠던 거고, 원래 이제 습관적으로 그랬던 건데, 시장에서는 하루 지난 다음에는 AI 폰에 대해서 새롭게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 AI는 서버를 통해서 작동을 하는데 애플은 폰 자체에서 작동을 하고 일부 기능을 이제 서버에서 끌어오는 그런 어떤 형태를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안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상당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 AI에 대한 어떤 리스크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축소시키는 거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라든가 JP 모건, 에버코어 이런 데서 이 고가폰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것 같다. 제품의 업그레이드를 자극할 것 같다. 한마디로 폰 바꿀 것 같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 이게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CPI, FMC 앞두고서 투자들이 조금 한 발짝 물러서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JP모건에서는 CPI에 따른 어떤 시나리오 제시를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앞에 0.2차 찍히면 상승, 3 넘어가면 좀 매도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0.29 이렇게라도 찍히든 어쨌든 2차가 나오면 좋은 거고, 3차 이상 나오면은 좀 부담이 되고, 심지어 3.0.35 이상 전월 대비 0.35 이상 나오면 큰 폭으로 빠질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금리 인하 관련해서 연준에서 이제 점도표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 관련된 경제 분석가들의 어떤 설문 이걸 좀 돌려보니까 한 번 내릴 거다. 이렇게 이제 설문은 한 50% 정도 되고, 인하가 없거나 두 번 인하가 할 것 같다. 이게 각각 25%. 그리고 3회 이상 금리 인하할 거야. 이걸 아예 그냥 0%로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점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제 두 번 정도까지는,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하 두 번 한다라고 하면 호재로 받아들일 것 같고, 오히려 한 번 인하한다라고 하면 살짝 악재 정도,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평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뉴스들 몇 개 좀 체크를 해보면, 그 약세론자 콜라노비치, 제가 보통 그 인물만 딱 표기를 하고 앞에 어떤 수식어 같은 거 잘 표기 안 하는데, 콜라노비치는 너무 이 사람 대표적인 어떤 인간 지표로 유명하잖아요. 이상 강세론 주장할 때는 시장이 하락하고 약세론 주장할 때는 시장이 올라가고 이런 식인데, 어쨌든 이 사람 또 등장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 지연, 다음에 주요국 선거 불확실성, 다음에 버블에 대한 위험, 이것 때문에 연말에 S&P 500 지수가 4,200 갈 것 같다. 이게 지금 보다 엄청나게 많이 폭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하는 11월 정도 시작될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증시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실적이라든가 펀더멘털이 양호하기 때문에 증시 더 올라갈 거야. UBS 같은 경우는 금리 상승에 따른 조정은 단기적으로 기회다. 그러니까 작년같이 금리가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빠지고, 금리가 급등을 하고 그것 때문에 증시가 하락한다라면 오히려 기회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개인 투자자들과 헤지펀드에서 6주 만에 미국 주식을 매수했는데, 개별 주식 쪽뿐만 아니라 지수펀드 쪽으로도 자금이 유입됐다. 그래서 최근에 미증시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심 모은 건 이제 금리인데, 오늘 미국의 10년물 국채 발행이 있었거든요. 근데 금리가 빠졌어요. 보통 이제 국채 금리 발행될 때 금리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반대로 작동을 했는데, 발행 금리는 당연히 뭐 최근보다는 높아지긴 했죠.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응찰률, 이건 뭐냐면, 나 국채 살 거예요. 라고 이제 달려드는 사람들의 비율인데, 이게 이전보다 높아졌어요. 이전 평균 6회가 2.49배 정도 됐는데, 지금은 2.67배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사겠다라는 사람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유럽 문제 불거졌잖아요. 유럽 정치, 뭐 선거 이후에 좀 여러 가지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죠. 이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미국 국채, 달러 뭐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서 이게 금리를 좀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된 게 아닌가. 여기저기서 나 미국 돈 빌려줄게 이렇게 붙으니까 이제 금리는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금리는 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뭐 금리 빠진 건 차라리 좀 다행이죠. 자, 우리 증시는 이게 좀 특징인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반대로 가요. 이게 보면 막 W자가 돼버리잖아요. 두 개가 양쪽이 반대로 이제 그림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특히 최근에 4일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 음봉, 하이닉스 양봉, 그러니까 이렇게 엇갈리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둘 다 반도체인데 두 종목이 하나는 오르고 하나 빠진다라는 건 뭐냐면 지수가 못 올라간다라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지수가 요란하게 박스권만 나오지 치고 나가지는 못한다는 이게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700대 중반 정도까지는 가능해도 2800 가기는 쉽지 않다.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저렇게 돼버리면은 좀 버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풀리고 하이닉스가 안 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 되죠. 근데 오늘 이제 애플의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전개가 될 건지, 이게 뭐 둘 다 애플에 공급하는 업체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자극이 될 거냐, 아니면 또 엔비디아는 오늘 또 주춤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일부 팔고 애플 샀다, 뭐 이런 분석들도 일부에서는 이제 제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이런 흐름에서 삼성전자 올라가고 하이닉스는 쉽게 안 빠지고 이런 구도가 될지, 아니면 또 어제 같은 현상이 반복이 되는지, 그러니까 두 종목이 동시에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는 게 시장에서는 당연히 가장 강력한 어떤 흐름이 되겠죠. 이거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6월 들어서 일반 전기전자,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가장 강했거든요. 어제 막판에 에코프로비엠이 빠져서 이제 조금 탄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6월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전기전자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 인터넷은 저 카페24 때문에, 카페24가 뭐 어마어마한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막 주가가 그냥 쭉 빠져서 폭락을 했다가 저점 대비 단숨에 2배 올랐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업종이 그 다음으로 강하고, 제약과 반도체가 어정쩡하게 움직이는, 약간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강력한 모습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주는 부진하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와 인터넷주가 강하고, 제약과 반도체 어정쩡, 엔터주 부진, 뭐 이런 구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고정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조금 또 변화가 생길 거라, 이 업종의 어떤 수급 변화, 이런 것들 계속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ADR도 낮고, 코스닥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어서, 대형주 종목 장세가 코스닥은 좀 펼쳐질 거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업종별 변화 좀 집중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빅이벤트 단 하루 전입니다. 그러니까 CPI, FMC, 동시만기. 그러니까 이 하루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변화.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 매도력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도해봐야 한 1, 2만 계약 안쪽이라, 어쨌든 현물에서의 어떤 변화, 어떤 업종을 택하면서 빌드업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애플 효과는 제가 관련주 범위락을 표기한 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는 LG이노텍, 뭐 BH, 어제 이제 큰 폭으로 빠졌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긴 한데, 여기서 조금 더 뭐 확장을 시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도 다 관련주가 돼요.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 등등도 다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 선까지 애플 효과가 번질 거냐.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번지게 되면 주가가, 지수 자체가 지금 야간 선물 뭐 이런 것들 빠지긴 했지만 지수를 올리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빅이벤트 전이라 전체적으로 신중할 텐데, 또 지수가 이제 움직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서 애플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가 또 관전 포인트고, 그 다음에 코스닥은 특이한 게 개인들이 코스닥을 안 삽니다. 최근에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 기관이사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잠시 표로 보여드릴 거고, 그다음에 전일 음식료, 석유화학 이런 종목들이 강했는데 오늘은 뭐 애플 이슈도 있고 금리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조금 변화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변화가 생길 때 어느 쪽에 매수가 집중이 되는지 이런 것도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건데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압도적인 매수 주체가 아니에요. 오히려 외국인들 매수하는 날이 빈번하고 기관은 이전에 열심히 매수했다가 지금 다시 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매수하는 이런 구도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지수입니다. 근데 대형주가 월봉이거든요. 대형주가 이번 달에만 6.2% 올랐고 중형주가 이번 달에 2.5% 올랐고 소형주는 0.1%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중형주보다 2배 이상, 거의 뭐 3배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수급 구도가 이렇게 돼버리면 소형주 종목 장세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형주 또는 대형주 장세 이쪽으로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들이 예탁금 증가하면서 개인들이 주도하면 소형주 쪽에서 이제 머무는 게 유리하고 포트 비중이 좀 높은 게 유리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중대형주 쪽의 포트 비중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시장 대비 되게 소외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수급 구도, 그다음에 종목들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전략을 펼쳐 나가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후 방송은 제가 평소보다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일정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또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보신 김에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 꼭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